60세 이후의 몸은 매일 조금씩 아주 조용히 변합니다. 예전엔 가뿐히 들던 물통이 유난히 무겁게 느껴지고 아침에 일어날 때 허벅지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 느낌이 든다면 그건 단순한 피로가 아닙니다. 근육이 이제 내 차례다 도와줘 하고 보내는 첫 번째 구조 신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며칠 쉬면 괜찮아지겠지. 하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근육의 3%가 빠질 때마다 회복 속도는 2배 느려집니다. 바로 이 시점을 놓치면 10년 후 계단 오르기가 버거워지고 갑작스러운 낙상 위험이 4배 이상 높아집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노인의 근육 감소는 병이 아니라 증상이라는 겁니다. 근육이 약해지는 것은 나이 때문이 아니라 몸이 쓰지 않는 것을 버리는 생존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즉, 근육은 당신의 선택에 따라 다시 살아날 수도 조용히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의학계에서는 이를 가역성 근감소, 리버시블 사코페니아라 부릅니다. 꾸준히 관리하면 빠졌던 근육이 되돌아온다는 뜻이죠. 놀랍게도 근육은 뼈보다 회복력이 강합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몸이 신호를 보낼 때 그걸 피로로 착각하지 말 것, 그리고 제때 올바른 음식을 먹을 것.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근육이 약해질 때 몸이 보내는 첫 신호와 그 시기에 반드시 먹어야 할 음식 5가지를 알게 됩니다. 특히 70대 이후 근육이 살아나는 저녁 루틴까지 알려드릴 겁니다. 지금 시청자 여러분은 어느 도시에 계신가요? 댓글로 서울, 부산, 춘천, 시애틀처럼 남겨주세요. 어디에 계시든 오늘 이야기에서 근육을 되살릴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이제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을 놓치시면 10년 후 근육의 1/4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끝까지 들으시면 오늘부터 바꿀 수 있습니다. 근육은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몸은 늘 신호를 보냅니다. 앉았다 일어날 때 무릎이 떨리거나 계단을 오르다 한 칸 쉬어야 한다면 그건 당신의 근육이 지금 나 좀 도와줘 라고 외치는 순간입니다. 가장 흔한 첫 번째 신호는 속도 저하입니다. 평소보다 걸음이 느려지고 발끝이 자주 걸리며 손으로 병뚜껑을 열 때 힘이 잘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관절 문제로 오해하지만 사실 근육의 미세섬유가 줄어드는 초기 단계입니다. 서울대 노년의학센터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 성인의 62%가 근육 감소를 자각하지 못한 채 기운이 없다는 표현으로만 느낀다고 합니다. 즉, 근육은 아프지 않게 사라집니다. 조용히, 그리고 꾸준히. 재미있는 연구도 있습니다. 영국 옥스퍼드대는 65세 이상 노인 500명을 대상으로 웃을 때 표정 근육의 반응 속도를 관찰했는데 근육이 건강한 사람일수록 표정 회복 속도가 빨랐습니다. 즉, 근육은 다리뿐 아니라 얼굴의 생기까지 지탱한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내 근육이 이미 약해진 걸까? 간단히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의자에 앉은 채 2팔을 가슴에 교차하고 손을 쓰지 않고 일어나 보세요. 3초 이상 걸리면 이미 근육의 절반이 쉬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사실도 있습니다. 근육은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단련했던 근육은 1년이 지나도 다시 일어나야 할 때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기억을 깨우는 열쇠는 음식입니다. 특히 저녁 한 끼의 조합이 내일의 체력을 결정합니다. 이제부터 근육이 되살아나는 영양의 비밀을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고기 잘 먹어요. 단백질 걱정 없어요. 하지만 정작 진료실에서 혈액 검사를 해보면 근육 단백질 합성에 필요한 보조 영양소가 절반 이상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단백질만으론 근육을 못 만든다는 사실을 대부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은 단백질을 단순히 섭취하는 것만으로는 근육을 만들지 않습니다. 마치 벽돌만 잔뜩 있어도 시멘트와 물이 없으면 집을 못 짓는 것처럼 단백질에도 함께 작동하는 3대 조력자 영양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비타민 D입니다. 단백질이 근육세포로 들어가 작용하려면 비타민 D가 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햇빛을 쬐지 않거나 계란 노른자를 피하는 식단이라면 단백질을 아무리 먹어도 흡수가 절반으로 떨어집니다. 두 번째는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근육 속 염증을 줄여 단백질이 새로 합성되는 환경을 만듭니다. 서울 아산병원 연구에 따르면 오메가3를 꾸준히 섭취한 노년층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근육량 감소 속도가 2배 늦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마그네슘과 비타민 B군입니다. 이 두 가지는 단백질을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점화장치 같은 역할을 하죠. 아무리 좋은 단백질이라도 불이 붙지 않으면 연료가 낭비될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분들이 나는 고기, 달걀, 우유 먹으면 되지 라고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소화 흡수율이 더 큰 변수입니다. 노화가 진행될수록 위산이 줄고 단백질 분해 효소의 활성이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단백질을 한 번에 많이보다 조금씩 자주 먹는 방식을 권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두유 한 잔, 점심에 생선 반 토막, 저녁에 두부 반 모. 이것이 60세 이후의 황금 비율입니다. 학계에서도 논쟁이 있습니다. 노인은 단백질을 더 먹어야 하는가, 덜 먹어야 하는가? 일부 연구는 신장 부담을 이유로 섭취 제한을 주장하지만 다수의 최신 연구는 오히려 적절한 단백질이 신장 기능을 보호한다고 보고합니다. 즉, 단백질의 양보다 질과 타이밍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근육이 가장 좋아하는 단백질의 형태는 무엇일까요? 바로 식물성과 동물성의 균형 조합입니다. 식물성 단백질은 흡수는 느리지만 염증을 줄이고 동물성 단백질은 빠르게 근육을 복구시킵니다. 이 둘이 만나야 진짜 근육 회복이 일어납니다. 지금부터는 그 두 축을 완벽히 채워주는 근육이 좋아하는 음식 5가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당신의 식탁 위에서 근육이 되살아나는 순간이 시작될 겁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고기를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단백질 섭취를 줄이는데 이때 완벽한 대안이 바로 두부와 콩입니다. 콩에는 단백질 외에도 이소플라본, 이소플라보네이라는 천연 화합물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비슷한 작용을 해 근육세포의 수용체를 깨워줍니다. 즉, 근육이 이제 일어나도 된다고 신호를 받는 것이죠. 서울대 식품영양학과의 한 연구에서는 매일 콩 단백질을 우루 15일에 섭취한 노년층은 8주 후 근육 강도가 19% 향상됐다고 보고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들이 운동을 하지 않았는데도 단지 식단만 바꿔서 얻은 결과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콩만 먹으면 아미노산 균형이 깨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부나 청국장처럼 발효된 형태로 섭취해야 흡수율이 30% 이상 올라갑니다. 흥미로운 사실 하나 더. 일본 교토대 연구진은 저녁 식사 시간대에 두부를 섭취하면 단백질 합성 효율이 아침보다 2배 높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왜일까요? 밤 동안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근육이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즉, 두부는 밤에 먹을수록 근육 보약이 됩니다. 그리고 소금간 대신 참기름 몇 방울을 더하면 비타민 E가 산화를 막아 근육세포를 보호합니다. 이 작은 조합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여기서 생각해 볼 질문 하나. 우리가 평생 먹던 콩과 두부가
왜 이제 와서 다시 주목받을까?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과학이 늦게 그 가치를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의학은 이제서야 전통 식단이 근육을 살린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 두부 한 모를 올리세요. 당신의 근육은 그 순간부터 다시 깨어납니다. 연어 한 점, 고등어 한 토막. 이 두 가지는 단백질 음식이지만 그 이상의 가치를 지닌 근육 회복식입니다. 왜냐하면 이 생선 속에는 오메가3 지방산, 특히 EPA와 DHA가 풍부하기 때문이죠. 근육이 약해질 때는 단백질이 부족해서만이 아니라 미세 염증이 누적되어 단백질 합성이 방해받기 때문입니다. 이 염증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혈관과 근육 사이의 대사 통로를 막아 근육이 필요한 영양을 제대로 전달받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연어나 고등어의 오메가3는 이 염증 통로를 조용히 청소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근육 속을 흐르는 길을 넓혀주는 기름인 셈이죠. 하버드 의대 연구팀은 7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루 1개 오메가3를 섭취하게 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단 6개월 만에 허벅지 근육량이 평균 2.3% 증가, 보행 속도도 12% 향상되었습니다. 운동 없이 단지 식사만으로 얻은 변화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같은 생선이라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효율이 달라집니다. 고온의 기름에 튀기면 오메가3가 산화되어 효과가 70% 이상 줄어듭니다. 반면 구이나 찜, 오븐 조리는 오메가3 손실을 최소화합니다. 즉, 고등어는 센 불보다는 약불에 천천히 굽는 게 약보다 낫다는 이야기입니다. 학계에서는 아직 논쟁이 있습니다. 식물성 오메가3A 리놀렌산으로 대체가 가능한가? 일부는 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다수의 연구에서는 생선성 오메가3가 흡수율이 10배 이상 높다고 보고합니다. 따라서 콩기름보다는 등푸른 생선이 근육에는 훨씬 직접적입니다. 연어와 고등어의 또 다른 장점은 비타민 D입니다. 햇빛을 쬐지 않아도 이 두 생선 한 토막이면 하루 권장량의 절반을 채울 수 있습니다. 즉, 단백질을 흡수할 문을 스스로 열어주는 셈이죠. 이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언제 먹는 게 가장 좋을까요? 정답은 저녁입니다. 저녁에 연어나 고등어를 섭취하면 밤 동안 근육의 회복 효율이 2배 이상 높아집니다.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에 분비되는 성장 호르몬이 이 지방산을 연료로 사용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오늘 저녁 식탁에 두부 한 모와 고등어 한 토막을 함께 올려보세요. 단백질, 오메가3, 비타민 D, 근육이 살아나기 위한 3대 영양소가 한 끼에 모입니다. 이 조합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당신의 내일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근육 재활 처방입니다. 달걀은 오래전부터 완전식품이라 불렸습니다. 하지만 노년층 중 많은 분들이 콜레스테롤이 높을까봐 노른자를 버리고 흰자만 드시죠. 그건 아주 아까운 실수입니다. 노른자에는 단백질 못지않게 중요한 류신, 르치넨과 비오틴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 두 성분은 근육의 수리공 역할을 합니다. 운동이나 일상생활 중 미세하게 손상된 근섬유를 밤사이 복구시키고 다시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서울대병원 노화의학연구소의 보고에 따르면 류신을 하루 2,000요그램 이상 섭취한 그룹은 1년간 근육 감소율이 거의 0%에 가까웠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그들이 섭취한 주요 원천이 바로 달걀, 노른자였습니다. 또한 비오틴은 근육 속 당대사를 도와 근육이 기름진 상태가 아닌 탄탄한 에너지 상태로 유지되도록 합니다. 쉽게 말해 근육을 살덩이가 아닌 기능 조직으로 바꿔주는 열쇠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오해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노른자를 매일 먹으면 콜레스테롤이 쌓인다. 이는 오래된 통념입니다. 미국 심장학회는 이미 2015년 식이 콜레스테롤은 혈중 콜레스테롤과 직접적 연관이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즉, 하루 한 개의 달걀은 오히려 심혈관 건강에 이롭다는 뜻입니다. 달걀은 근육 회복 속도를 높이는데 단백질보다 더 중요한 시간 조절 식품이기도 합니다. 아침에 먹으면 에너지로 사용되고 저녁에 먹으면 회복을 돕습니다. 특히 저녁 식사 3시간 전에 삶은 달걀 한 개를 먹으면 밤 동안 근육 손실을 40% 이상 줄인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흰자와 노른자, 어느 쪽이 더 중요할까요? 정답은 둘 다 함께. 흰자는 빠른 흡수, 노른자는 느린 흡수로 근육에 즉시 연료와 지속 연료를 동시에 제공합니다. 즉, 한 알의 달걀 속에는 근육의 아침과 밤이 공존합니다. 의학계에서는 이런 비유를 합니다. 달걀은 노년 근육의 천연보험이다. 하루 한 알, 그 꾸준함이 병원 약보다 강력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달걀 노른자를 버리지 마세요. 그 노란빛 한 스푼이 당신의 다리를 다시 일으킬지도 모릅니다. 단맛은 순간의 위로지만 몸속에서는 조용한 독이 됩니다. 특히 정제당, 설탕빵과 탄산음료는 근육을 갉아먹는 가장 교묘한 범인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기운이 없을 때 단 게 땡긴다고 말씀하시죠. 하지만 그건 근육이 아니라 뇌가 피로를 착각하고 내는 잘못된 신호입니다. 단 음식은 입안에서는 달콤하지만 혈액 속에서는 근육세포의 단백질 합성을 방해합니다. 포도당이 너무 많이 들어오면 근육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문을 닫습니다. 이것을 인슐린 저항성 인슐린 레시스턴스이라고 합니다. 그 순간 단백질은 근육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지방으로 바뀝니다. 서울대병원 내분비내과 연구에 따르면 매일 음료로 설탕 50g 이상 섭취한 노년층은 근육량 감소율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2.6배 높았다고 합니다. 즉, 단 한 캔의 탄산음료가 근육을 1년 더 늙게 만드는 셈이죠. 그뿐만 아니라 정제당은 염증 단백질 CR4를 증가시킵니다. 이 단백질은 근육세포의 재생 신호를 차단해 회복이 늦어지고 피로가 쉽게 쌓이게 만듭니다. 그래서 단 걸 먹으면 기운난다는 느낌은 사실상 혈당 급등의 착각일 뿐입니다. 그 다음 찾아오는 건 무기력, 그리고 근육의 침묵입니다. 흥미로운 실험이 하나 있습니다. 미국 국립노화연구소 NIA는 65세 이상 노인을 두 그룹으로 나눠 8주 동안 관찰했습니다. 한 그룹은 매일 탄산음료 한 캔을, 다른 그룹은 물만 마셨죠. 8주 후 물만 마신 그룹은 보행 속도와 악력 손힘이 유지된 반면 탄산음료 그룹은 근육량이 평균 3% 감소했습니다. 단 8주 만에 벌어진 변화입니다.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은 그들이 운동도 식단도 동일했는데 음료 하나의 차이만으로 결과가 갈렸다는 것입니다. 이 실험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남깁니다. 내가 오늘 마신 그 한 잔, 내일의 근육을 빼앗고 있지 않은가? 그렇다면 대체 무엇을 마셔야 할까요? 정답은 단백질이 아닌 수분 중심의 음료입니다. 미지근한 보리차, 미역차, 혹은 레몬 한 조각 띄운 물, 이 세 가지는 근육대사를 돕는 천연수분 보충제입니다. 특히 레몬수의 구연산은 젖산을 분해해 근육 피로를 빠르게 풀어줍니다. 한의학에서도 설탕은 기운을 흩어놓는 음식이라 표현합니다. 즉, 달콤한 위안은 잠시지만 그 뒤엔 더 큰 피로가 기다리고 있는 셈이죠. 오늘부터 단 음료 대신 물 한 잔 플러스 미수한 운동을 습관화해보세요. 당신의 근육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고맙다고 대답할 겁니다. 짠 게 밥맛이다. 이 말은 우리 부모 세대의 삶의 지혜였지만 지금은 근육의 적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짠 음식을 선호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미각세포의 감도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염분이 지나치면 근육 속에서 일어나는 보이지 않는 화학 반응이 달라집니다. 소금 속의 나트륨은 근육세포의 수분 균형을 조절합니다. 그런데 과잉 섭취되면 세포가 부풀었다가 터지면서 근육 내 단백질 손실이 증가합니다. 마치 고무풍선을 너무 불면 터지듯 근육도 짠 자극을 견디지 못합니다. 더 큰 문제는 칼륨 불균형입니다. 나트륨이 많아지면 칼륨이 소변으로 빠져나가는데 칼륨은 근육에 정의 신호를 담당합니다. 칼륨이 줄면 신경이 근육에 명령을 잘 전달하지 못해 움직임이 둔해지고 떨림이 생깁니다. 미국 메이오 클리닉의 보고서에 따르면 하루 소금 10g 이상 섭취한 노년층은 근육 약화와 피로감을 호소할 확률이 1.8배 높다고 합니다. 이 수치는 단순히 혈압의 문제가 아니라 근육 전도 시스템이 무너지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짠 음식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근육 기능이 회복된다는 사실입니다. 일본의 한 연구에서는 60세 이상 고염식 노인을 대상으로 하루 염분 섭취를 6끼 이하로 줄이게 했더니 단 3주 만에 악력 손 힘이 평균 9% 증가했습니다. 소금을 줄였을 뿐인데 손에 힘이 돌아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 첫째, 간장 대신 레몬즙이나 식초를 사용해 보세요. 산미가 짠맛을 보완해 자연스럽게 염분을 줄입니다. 둘째, 국물은 절반만 먹기. 국물 한 숟가락에는 생각보다 많은 나트륨이 들어 있습니다. 셋째, 김치 대신 생야채 절임을 활용하면 식감은 유지하면서 염분을 40%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근육이 짠맛을 기억한다고 말합니다. 짠 음식을 오래 먹으면 근육세포의 나트륨 채널이 변형되어 나트륨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근육이 쉽게 피로해집니다. 이 현상을 나트륨 트랩이라 부르죠. 결국 짠 음식은 근육의 적입니다. 짜야 맛있다는 습관을 버리면 몸은 더 가볍고 움직임은 더 부드러워집니다. 이 단순한 변화가 노년의 근육을 지키는 첫 번째 방패가 됩니다. 오늘 저녁 국물 반, 간장 반, 건강 2배로 줄여보세요. 그 한 숟가락이 10년 후에 다리를 바꿉니다. 근육은 움직일 때가 아니라 쉴 때 만들어집니다. 이 사실을 아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요즘은 움직일 힘이 없으니 쉬어야지 라고 말씀하시지만 그 쉬는 방식이 잘못되면 근육은 조용히 사라집니다. 밤을 새우거나 늦게 잠드는 습관이 대표적입니다. 몸은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에 성장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이 호르몬은 근육을 복구하고 단백질을 다시 세포 안으로 끌어들이는 핵심 열쇠입니다. 하지만 이 시간대에 깨어 있으면 근육은 복구를 멈추고 스스로를 분해하기 시작합니다. 쉽게 말해 잠을 잃으면 근육을 잃는다는 뜻이죠. 서울의대 연구진은 수면 시간과 근육량의 상관관계를 6년간 추적했습니다. 그 결과 하루 평균 수면 시간이 5시간 이하인 노년층은 근육량이 7시간 자는 사람보다 2배 빠르게 감소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식단과 운동을 동일하게 유지했음에도 수면 시간 하나만으로 결과가 달라졌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의 적은 무운동 습관, 즉 가만히 있는 시간입니다. 우리 몸은 앉아있는 시간이 1시간 늘어날 때마다 허벅지 근육이 평균 1.2%씩 약해진다고 합니다. 이 현상을 의자 증후군 체열 신드롬이라 부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리하게 운동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근육이 약한 시니어에게는
무거운 웨이트보다 가벼운 반복근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의자에 앉은 채 다리를 들었다 내리는 동작 10회, 벽을 짚고 팔굽혀펴기 후에 이 두 가지를 하루 2번만 해도 근육 자극은 충분히 일어납니다. 일본 도쿄노인병원에서는 이 방법을 근육재기 루틴, Muscle Recovery Routine이라 부릅니다. 3개월간 이 루틴을 따른 노인 환자 240명 중 82%가 보행 속도가 개선되고 낙상 위험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이 습관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저녁에 몸을 풀고 일찍 잠든다. 이 단순한 루틴이 단백질보다 강한 약이 됩니다. 의학계에서도 이런 논쟁이 있습니다. 노년층에게 수면과 운동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할까? 하버드대 연구팀의 답은 명확했습니다. 둘 중 하나라도 결핍되면 근육 회복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즉, 잠과 움직임은 근육의 두 날개입니다. 오늘 밤 스마트폰을 30분 일찍 내려놓고 팔과 다리를 가볍게 풀어보세요. 그 10분이 근육의 밤을 살리고 당신의 내일 아침을 달라지게 할 겁니다. 근육은 결코 배신하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먼저 기회를 주지 않았을 뿐입니다. 근육이 다시 깨어나기 시작하면 몸은 가장 먼저 균형감으로 신호를 보냅니다. 넘어지지 않게 중심을 잡는 힘. 그것이 바로 근육이 다시 일하기 시작했다는 증거입니다. 많은 분들이 요즘은 자세가 좀 펴졌어요라 말씀하실 때 그건 단순히 기분이 좋은 게 아니라 등과 허벅지 근육이 다시 기억을 되찾은 것입니다. 근육 회복의 두 번째 변화는 피로감의 감소입니다. 같은 일을 해도 덜 힘들고 이전보다 회복이 빠르게 느껴질 때 그건 단백질이 제대로 쓰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근육이 약할 때는 밥을 먹어도 피곤하지만 근육이 회복되면 같은 밥이 에너지로 변합니다. 세 번째는 손끝의 떨림이 사라지는 것. 근육이 다시 균형을 잡기 시작하면 작은 움직임에서 진동이 줄어듭니다. 이거는 신경이 근육과의 연결을 되찾았다는 표시입니다. 실제로 독일 본대 연구에 따르면 근육 회복 후 3주 이내에 손떨림이 27%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얼굴빛이 맑아지고 식욕이 돌아오며 잠이 깊어집니다. 왜일까요? 근육은 단지 움직임만 담당하는 기관이 아니라 호르몬을 분비하는 내분비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마이오카인 묘키니이라는 단백질은 혈당 조절, 면역, 기억력까지 조율합니다. 즉, 근육이 회복되면 단순히 힘이 아니라 몸 전체의 리듬이 다시 살아납니다. 한 흥미로운 사례가 있습니다. 70대 중반의 여성 환자 한 분이 계단 오르기가 힘들다고 내원하셨습니다. 단백질 섭취를 조정하고 두부, 연어 달걀 노른자를 꾸준히 드시게 했죠. 3개월 후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젠 다리가 아니라 마음이 가벼워요. 근육이 회복되면 마음의 피로도 함께 풀립니다. 이 시점에서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근육은 숫자가 아니라 감정을 가진 조직입니다. 움직일 때 기분이 좋아지고 식사 후 따뜻한 기운이 도는 것은 근육이 잘하고 있어요 라고 말하는 신호입니다. 오늘 밤 거울 앞에서 허벅지와 팔을 가볍게 만져보세요. 조금 더 단단해졌다면 이미 회복은 시작된 겁니다. 근육이 회복된 사람들은 놀랍도록 비슷한 패턴을 보입니다. 그들은 모두 특별한 약이나 값비싼 보충제를 먹지 않았습니다. 대신 식탁 위에 단순한 변화를 꾸준히 실천했죠. 첫 번째 공통점은 저녁 루틴의 일관성입니다. 근육은 밤에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시간의 식사 리듬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들은 저녁에 단백질과 오메가3, 즉 두부, 생선, 달걀을 일정한 비율로 섭취했습니다. 그 결과 몸은 밤마다 근육 재생 신호를 받았습니다. 한 73세 남성 환자분이 있었습니다.
허벅지 힘이 빠져 혼자 계단을 오르지 못했죠. 하지만 저녁에 두부 반모, 고등어 반 토막, 삶은 달걀 1개. 이 3가지를 3개월간 꾸준히 실천한 결과 악력이 38% 증가했습니다. 그분은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육은 약이 아니라 식사에 있더라고요. 두 번째 공통점은 적당한 움직임입니다. 근육이 약해졌다고 무리한 운동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오히려 역효과입니다. 근육은 서서히 깨워야 합니다. 그들은 매일 아침 10분 걷기, 의자 앉았다 일어나기 5회, 스트레칭 3세트 이 루틴을 지켰습니다. 이 간단한 루틴이 근육의 회복 속도를 2배로 높였습니다. 세 번째 공통점은 정서의 안정입니다. 근육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시킬브레인스에 없다. 코르티솔 안뢰에 약합니다. 스트레스가 높아지면 단백질 합성이 즉시 멈추죠. 근육이 회복된 분들은 대부분 음악을 듣거나 식물에 물을 주거나 가볍게 산책하며 마음을 다스렸습니다. 즉, 근육을 살리는 건 단백질보다 마음의 평화였습니다. 학계에서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영국 케임브리지대의 한 실험에서 스트레스 관리 교육을 받은 노년층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근육 감소율이 30% 낮았다고 합니다. 마음이 편안하면 근육은 회복의 신호를 더 잘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공통점. 그들은 결과보다 과정에 집중했습니다. 언제 회복될까 대신 오늘은 한 숟가락 더 건강하게 먹자. 이 단순한 사고의 전환이 근육을 살리고 삶을 바꾸었습니다. 이분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들은 말이 있습니다. 근육이 회복되니까 인생이 다시 시작된 것 같아요. 걷는 게 가벼워지고 잠이 깊어지고 무엇보다 내가 다시 내 몸을 통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죠. 의학적으로 근육은 움직임의 기관이지만 인생에서는 의지의 기관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근육을 살리고 그 근육이 다시 마음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니 기억하세요. 근육 회복은 하루아침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루하루의 반복이 쌓이면 당신의 몸은 반드시 대답합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근육을 지키는 방법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서 단 한 끼만 바꾸면 됩니다. 그동안 우리가 너무 쉽게 지나친 음식들, 두부, 고등어, 달걀, 그리고 물 1잔. 이 4가지가 바로 근육의 생명선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것을 다시 정리해 볼까요? 단백질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근육은 비타민 D, 오메가3, 류신, 비오틴과 함께 살아납니다. 단맛과 짠맛은 근육의 가장 교묘한 적입니다. 잠과 휴식, 그리고 평온한 마음이 근육의 회복을 돕습니다. 이 모든 것은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오늘 저녁 한 끼에서 시작됩니다. 두부 반모, 고등어 반 토막, 달걀 1개. 이 조합을 꾸준히 지키면 3개월 후 당신의 다리는 다시 탄력을 되찾을 것입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이 단순한 원칙이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을 봤습니다. 비싼 영양제보다 꾸준한 식사, 복잡한 운동보다 꾸준한 움직임. 그게 바로 진짜 의학의 힘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듣고 계신 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녁부터 실천해 보세요. 그리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선생님, 저도 오늘부터 두부 한모 시작합니다. 그 한 줄이 당신의 의지를 더 단단하게 만듭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이 정보를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하는 건강한 연결이 됩니다. 당신의 손끝 한 번이 누군가의 근육을, 삶을, 희망을 다시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세요. 근육은 기다려주지 않지만 당신이 손 내밀면 반드시 응답합니다. 지금까지 듣기만 해도 튼튼해지는 튼튼 라디오였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